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진주의 진주를 연출한 김록경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진짜 저도 비가 너무 많이 내리고 있는데 이렇게 힘든 발걸음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진주의 진주에서 진주와 연기한 이지연입니다. 도로가 침수돼서 상황 때문에 못 오신 분들도 계신다고 들었는데 여기까지 자리해주셔서 감사하고, 제가 2년 전에 부천에서 처음 영화제에서 상영을 할 때 모더레이터 하신 분이 저한테 첫 상영인데 기분이 어떠냐고 물어보셔서 제 성적표로 다 같이 열어보는 기분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오늘은 조금 더 긴장되는 자리인 것 같습니다. 따뜻한 시간으로 좋은 질문 많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진주의 진주에서 주한 역할을 맡은 문선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어제 비 너무 많이 내려가지고 사실 걱정이 되게 많았거든요. 오늘 오시는 길에 사고나 혹시 이런 거 있으면 안 되는데 이렇게 노심초사했었는데 이렇게 고맙게들 잘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돌아가신 길도 무사히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진주의 진주에서 준용 역할을 맡은 배우 임호준입니다. 오늘 어쨌든 이렇게 포부 속에서 이렇게 또 어려운 발걸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진주의 진주에서 미술가 시아 역할을 맡은 이정은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비가 오는데도 영화 재밌게 보셨죠? 네. 귀한 걸음 해주신 만큼 좋은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2020년 겨울 21년 그쯤에 그때쯤에 어떤 지역에서 활동하시는 예술가분들 어떤 공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좀 고민들이 좀 많았었는데, 제가 원래 본가가 삼천포에 경남 사천 삼천포에 있는데 이제 삼천포 명절에 삼천포를 갔다가 진주역을 이제 서울에 오기 위해서 진주역을 갔는데 옛날 구역사 말고 새로 지어진 신역사를 그때 처음 봤었거든요. 웅장하게 이제 한옥 건물로 지어진 진주역을 보면서 조금 그러니까 한옥 건물인데 옛날 한옥이 아니라 요즘에 지어진 한옥 건물들을 보면서 요즘에 좀 메트로도 유행하고 그런 공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좀 생각들이 나더라고요. 열차에 올라가는 길에 이 공간들이 요즘에 남았으면 하는 공간들이 많이 사라지기도 하고 근데 좀 보존돼야 될 공간들도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좀 공간에 대한 얘기를 하면 어떨까. 그리고 어떤 지역을 그냥 하나의 배경으로 소비하지 말고 어떤 진짜 로컬 영화를 한번 해보자 이런 생각도 맞물려가지고 이렇게 시나리오를 작업하게 되고 영화를 준비했습니다. 네. 시나리오를 읽고 이제 진주가 영화 과정 속에서 사람들이랑 여러 사건을 겪으면서 변화하고 성장하는 과정이 되게 의미 있고 좋다는 생각을 했어요. 처음에는 영화를 못 찍게 돼서 좌절했다가 그 다음에 또 이기적인 욕심을 가졌다가 나중에 초심을 찾고 본질을 깨닫고 막 안 되는데도 끝까지 노력을 하는 모습을 보고 순수해 보이기도 하고 마음이 좀 칭하기도 해서 이 역할을 꼭 연기하고 싶다고 생각을 했었고요. 그리고 공간에 관한 영화잖아요. 근데 저희가 막 과거를 떠올리게 하는 음악이나 음식은 많은데 공간은 어디가 내가 생각해본 적이 있었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제가 돌아가고 싶은 장소를 한번 상상을 해보니까 그 기분이 묘하더라고요. 거기로 돌아가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래서 이런 기분을 또 다 같이 느껴보는 것도 재밌을 것 같다. 그런 생각으로 시나리오를 읽고 덮었습니다. 처음 감독님 작업했던 잔칫날에서도 시나리오가 너무 좋았고 정말 좀 많이 울었었던 기억이 있는데요. 반면에 진주의 진주에서도 찾아가는 과정에 있어서 그런 옛날 그런 고유의 장소들이 없어져가는 걸 평소에도 약간 좀 안타까워했었는데 그런 부분들을 그런 부분에서 너무 좋게 봤었고요. 진주를 이제 계속 이렇게 그런 갈등, 죄송합니다. 네, 긴장돼서 갈등을 중간에 조정하고 그런 역할을 맡았었는데 첫 만났던 진주의 진주 대본을 아주 지금도 훌륭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김록균 감독님의 잔칫날 때도 참여를 했었는데요. 그때
감독님의 어떤 그 연출가로서 감독으로서의 어떤 리더십이 너무 카리스마가 있으셨기 때문에 좀 개인적으로 좀 반해서 뭐 다음 차기작 쓰셨다는 얘기를 듣고 제가 감독님과 미팅을 요청을 했었어요. 그래서 시나리오를 봤었고 처음에는 다른 역할로 제안을 하셨는데 준용 역할이 제가 20대 때 정말 약간 그 극단 남강처럼 그런 어떤 극단까지는 아니었지만 어떤 아지트 같은 공간이 있었어요. 그때 후배들하고 같이 공연을 어렵게 올리면서 막 또 그 연극하시는 분뿐만 아니라 음악하시는 분들도 많이 오시고 그렇게 서로 교류하면서 지냈던 시절도 생각나고 해서 좀 제가 감독님을 쫄라서 이 준영 역할을 저를 믿고 맡겨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해서 하게 됐습니다. 네, 누구한테나 다 그 소중한 기억에 남는 그런 공간이 다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작품을 보면서. 저한테도 그 예전에 연극을 했던 극단의 그런 공간들이 떠올랐고요. 감독님과 잔칫날을 같이 하기도 했지만 시나리오를 읽고 저는 삼거리 다방이 진짜 있냐고 물어봤어요. 그래서 삼각지 다방 삼각지 다방에 꼭 한번 실제로 가보고 싶다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진짜 있더라고요. 너무너무 예쁘다고 생각이 들었는데 정말 이제 세트가 아닌 게 너무 신기했고 실제로 거기에서 사람들이 다방에서 커피를 마시고 거기 아주머니도 아직 계시고 지금도 계신지 모르겠지만 그런 소중한 공간들이 계속 사라지지 않고 남아있었으면 합니다. 네, 처음에 진주라는 인물을 설정을 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예술인 사인방도 그렇고 여러 캐릭터를 만들 때 영화를 처음에 이제 준비할 때 각자의 어떤 작은 사연들이 꼭 표현이 됐으면 해서 그렇게 배우분들하고 어떤 뭐 여기 앞에 예술인 사인방들도 계신데 뭐 기타 치는 역할 그리고 뭐 훈이 선배도 그렇고 정글도 그렇고 그분들하고 좀 얘기들을 많이 나누면서 신발 씬을 좀 많이 가졌어요. 그러면서 배우들이 원래 좀 편하게 할 수 있는 부분들도 조금 고민을 해보기도 하고 각자의 좀 그리고 도경 같은 경우는 본래 인물과 성격이 또 많이 닮았기도 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유념해서 같이 캐릭터를 좀 구축을 해나갔습니다. 네. 진주가 삼각지 다방을 찾고 나서 굉장히 이기적인 모습으로 변하잖아요. 욕심을 가지고 이성적인 모습을 보일 때 저는 사실 그게 너무 이기적이어 보이지만은 않았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진주가 지금 욕심에 내몰돼서 그런 행동을 하는 거지 실제로 그런 사람은 아니니까요. 그래서 그런 이기적인 말을 내뱉을 때 괜히 나 부끄러운 마음을 한번 담아보기도 하고 아니면 위선적이지만 진짜 이건 나를 위한 게 아니라 다방을 위한 행동이라고 생각을 하고 대사를 뱉어보기도 하고 그렇게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진주의 사연이 밝혀지는 장면에서 그게 이제 뭐 과거 해상 장면이나 뭐 애니메이션이 나오는 게 아니라 그냥 말로만 이렇게 이야기를 전달을 했어야 되는데 그게 어떻게 전달을 하면 좀 더 진정성 있게 전달이 될까 생각을 하면서 영화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진주와 아빠가 가졌던 행복했던 일상들 그리고 아빠가 없이 홀로 방황했을 진주의 시간들 그런 시간들을 많이 제 안에 상상하고 생각하고 쌓아두려고 노력하고 그런 쪽으로 준비를 사실 많이 했었습니다. 캐릭터 구축하는 과정에서 이제 감독님이 일주일 전부터 진주에 와줬으면 좋겠다고 해서 일주일 전에 가서 일주일 동안 거의 매일매일 스파르타식으로 감독님이 왜 주한이 진주를 이렇게 괴롭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얘기를 계속 해주셨고요. 그날그날을 생각하면 지금도 네 지금 생각해보니까 이렇게 너무 고마웠던 순간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저기 문선용 배우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스파르타까지는 아니었는데 어쨌든 리딩을 정말 많이 했어요.
이제 역할들끼리의 어떤 앙상블도 되게 중요한 그런 작품이었기 때문에 정말 리딩을 아마 제가 지금까지 참여했던 작품들 중에서 가장 많이 했던 작품이었던 것 같고 그런 지점에서 또 준용 역할은 그 극단 남강이라는 그 진주에 있는 그 토박이의 어떤 출신의 어떤 그 연극인으로서 사투리가 좀 정확하게 나와야 되는 그런 정서가 정확하게 좀 비춰야 되는 그런 역할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물론 제가 고향이 대구긴 하거든요. 하지만 진주는 경남이기 때문에 경남 사투리는 또 경북 사투리랑 좀 미묘한 또 차이가 있어서 그걸 고치는데 좀 많이 좀 힘들었던 것 같고요. 하지만 또 강모님께서 경남 출신이시기 때문에 정말 하나부터 열까지 강모님 지도를 받으면서 그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강모님은 근데 카리스마가 있으신데 막 그런 무서운 카리스마가 아니고요. 부드러운 카리스마가 있으셔서 정말 매력적인 분이십니다. 감독님 되게 카리스마 있으시죠? 진짜 저희 리딩을 이렇게 영화 찍으면서 정말 많이 해본 적은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그만큼 되게 디테일한 부분까지 놓치지 않고 다 배우들과 얘기를 나누면서 그렇게 인물에 대한 것, 그다음에 영화 작품에 대한 것들을 얘기를 많이 나눴고요. 저희는 뭐 특히 예술인 4인방들은 앙상블에 대해서 많이 신경을 써서 저희들끼리 같이 많이 얘기도 나누고 그 진주에 대한 어떤 그런 얘기들도 많이 나눴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그 쪽성루에 대한 그 설명이라고 해야 되나? 그걸 해야 돼서 사실은 혼자 먼저 내려가서 쪽성루를 설명하시는 분, 지방에서 설명하시는 분을 따라다니면서 제가 설명을 좀 듣고 혼자서 쪽성루에 있는 시간을 좀 가졌었거든요. 근데 되게 뭐라고 하지? 과거의 어떤 공간이 또 지금에 주는 어떤 느낌이 우리 영화랑 되게 비슷하구나 그런 생각을 좀 했었습니다. 일단 배우분들하고 테이블 작업을 많이 했던 거는 저는 이제 진주의 시선과 움직임을 통해서 예술인 사회방도 그렇고 오사장도 주한도 그렇고 그들이 보였으면 하는 마음에서 그렇게 테이블 작업도 많이 했고 그리고 무엇보다 저희가 촬영이 총 원래 11회차 잡았다가 1회차가 늘어나서 12회차로 촬영을 끝냈어요. 그래서 저희한테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았기 때문에 그 시간을 알차게 쓰려면 배우분들하고 좀 호흡들을 많이 맞춰야겠다 생각을 해서 그렇게 좀 괴롭혔죠. 네, 감사합니다. 네. 우선 전작에서 같이 작업을 했던 배우분들이 이제 잔칫날 때 정원 선배님은 이정환 배우님은 분회장으로 아주 미워하시는 분들 좀 있었죠. 얄미워 이렇게 계셨는데 근데 전작과 일단 문근영 배우도 그렇고 이지연 배우도 그렇고 이모든 배우도 그렇고 다른 배우분들도 잔칫날 때 같이 했던 배우들이 많아서 전작과 좀 다른 모습들을 보이려고 다른 모습들을 보이고자 저도 그렇고 배우도 좀 같이 많이 노력을 했고 사실 이제 저도 연기를 했다 보니까 조금 어떤 오해들을 만들고 싶지 않아서 가급적이면 디렉팅을 할 때 연기를 안 하려고는 해요. 대신 이제 인물이 지금 느끼는 어떤 감정 그리고 호흡에 대해서 좀 얘기를 많이 나누면서 이렇게 디렉팅을 합니다. 그 진주 시장에서 그때 저희가 코로나 때 촬영을 했을 때 일단 마스크를 안 쓰고 계신 분들은 저희가 다 이제 섭외를 하신 분들이고 그리고 배우분도 계시고 영동직물에 계신 분은 원래 다른 일을 하시는데 그날 이제 그때 연기를 처음 하시는데 그 전에 이제 만나서 리딩이라든지 이렇게 했었고 그리고 부채 이렇게 진주가 길을 물어보는 그 선생님은 실제 그 장명소에 계시는 그 어르신을 헌팅을 갔다가 로케이션 이제 갔다가 실제 여기서 촬영하면 좋겠는데 여기서 누군가 진주가 길을 물었으면 좋겠는데 거기 안에 이제 로케이션 때문에 여쭤봤는데 그 안에 딱 그 어르신이 계시는데 너무 영화에 딱 나오시면 너무 좋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부탁을 드렸는데 흔쾌히 이렇게 촬영을 허락해 주셔가지고
뭐 그렇습니다. 네, 대다수 뭐 연기를 배우분들도 있고 실제 진주 시민분들도 계세요. 그에 대해서 이 영화를 만들기 전에도 그렇고 글을 쓸 때도 그렇고 만들고 나서도 사실 어떤 오래된 건축물들, 오래된 것들이 모두가 남아야 된다고 생각은 사실 안 해요. 하지만 그 안에서도 남아야 될 것들은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뭐 극장이 그렇게 사라진 거에 대해서 저도 좀 안타까운 마음이 있고 뭔가 여러 지킬 수 있는 그런 분들이 조금 더 고민을 함께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 사라져야 되는 것과 남아야 되는 것들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고, 영화를 보신 관객분들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간에 대해서, 소중한 공간에 대해서 한번 좀 떠올려 봤으면 하는 마음에서 영화를 준비했고 만들었습니다. 네. 지금 그러니까 영화 안에서도 다양한 인물들이 각자 가지는 고민들이 조금씩 다르기도 하고, 여기 앉아 계신 관객분들도 각자 다를 거라고, 다른 뭐 여러 가지 직업군 뭐 다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말씀처럼 그 고민들이 이렇게 한번 밖으로 나와주면 제일 저한테 너무 감사한 일인 것 같아요. 이 고민들이 밖으로 나오고 얘기를 좀 더 이 공간에 대해서 얘기를 각자 입장에서 얘기를 할 수 있으면,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각자 입장에서 어떤 지켜야 되는 것들과 그러지 않아도 되는 것들, 뭐 이런 것들 한번 좀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더 나아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는 제 딸이 이 영화를 아직 못 봤는데 개봉하면 꼭 딸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20대로서 그 예전에 그런 공간들에 대한 느낌을 이 친구는 어떻게 받을까가 좀 궁금하고요. 관객분들은 뭐 되게 한 번쯤은 자기가 소중하게 생각했던, 하고 있는 그런 소중한 공간에 대한 그런 기억을 떠올려 보시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뭐 특정 어떤 분들을 말씀을 드리자면, 이렇게 혹시나 이렇게 좀 청년이나 어쨌든 뭐 한 번이라도 예술적으로 좀 이렇게 꿈을 가졌던 분들이 왜 현실의 어떤 그런 시간에 좀 버티지 못하고, 어쩌면 아니면 또 필요로 인해서 공무원 준비를 하셨던 분들이 또 많으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 공무원으로도 근무도 하는 친구도 있고요. 사실 제 주위에는 그런 분들이 좀 많이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좀 뭔가 좀 느낄 수 있는 어떤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고, 관객분들에는 뭐 그냥 저희 영화가 물론 원주 아카데미 극장의 어떤 그런 맥락이랑 좀 이어질 수 있는 어떤 그런 마음이 그런 영화일 수도 있지만, 꼭 그 부분뿐만 아니라 그냥 영화를 재밌게 그렇게 감상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주의 진주 특별히 뭐 장치 없이, 메시지 없이 아주 담백한 영화니까 누가 봐도 공감할 수 있고, 누가 봐도 옛 추억을 상상하고 공감할 수 있는 영화라고 생각합니다. 아주 많은 다양한 연령층이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특정 관객보다는 최대한 많은 분들이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꼭 특별한 관객층을 뽑으라고 한다면 저는 진주 시민분들이 많이 봐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 이유가 저희가 진주에서 촬영을 하면서 실제로 진주분들이 많이 물어보셨어요. 물어보시기도 하고, 또 이제 개봉을 앞두고 있다고 하니까 이렇게 막 문의를 많이 해주신다고 하더라고요. 진주에도 개봉을 하냐고. 그래서 아직 아직 확정이랑 협의 중인 것 같은데, 진주에서도 꼭 개봉을 해서 진주 시민분들이 많이 보여주시면 다 아는 곳이니까 더 재밌게 뜻깊게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사실 저희 영화를 보신 분들 중에 어떤 분들은 저희 영화가 사회적 이야기를 담고 있다고 말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개인의 소중한 시간을 담고 있다고 말하는 분들도 계신데, 그냥 가볍게 그냥 새로운 영화가 나왔네? 하고 그냥 봐주시면 제일 감사할 것 같고, 보시고 나서 내가 돌아가고 싶은 장소는 어딜까 한번 생각해보고 거기로 돌아가 있다고 상상을 한번 해보시면
저희 영화가 담고 있는 이야기를 잘 이해해 주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바람입니다. 네 분이 너무 말을 제가 할 말들을 다 하셔가지고 제가 딱히 더 할 말은 없는데, 사실 오늘 이 언론 배급 시사는 저한테 좀 더 특별한 것 같아요. 제가 첫 영화 이제 잔칫날이라는 첫 장편을 찍고 두 번째 진주의 진주를 이렇게 했는데, 사실 2020년 첫 언배 시사를 이제 했는데 이제 기자간담회를 사실 그때 못했었어요. 그 코로나 이슈가 있어가지고 그때 기자간담회가 취소돼가지고 좀 아픈 기억이 있는데, 그래도 오늘 새롭게 작업한 배우분들하고 이렇게 기자간담회를 관객분들하고 기자분들 앞에서 이렇게 하게 돼서 너무 좋고 감사하고, 그리고 정말 그 12일 동안 또 한 16일 한 2주 넘게 스태프분들이 배우분들도 그렇고 너무 많이 고생을 했었거든요. 아직 그때 코로나 때 촬영을 했기 때문에 지금 와 계신데, 녹음 기사님들도 계시고 다른 스태프분들 배우분들 계신데 너무 고생 많으셨고 같이 함께 해서 저는 너무 즐거웠습니다. 네, 덕분에 좋은 작품이 나오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